이게 사람들이 자꾸 그 계속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것 마냥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설명했잖아 라고 하면은요, 제가 가끔 썼던 말이 있잖아요. 설명하세요 그러잖아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들은 것 같다와 설명할 수 있다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미팅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계속 초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왜 학교 때는 그렇게 지각대장이었던 놈이 지금은 모든 미팅에 전부 다 시간 전에 가 있을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가야 되는 의무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지금 하는 거는 파트너들하고 상이나 뭐 저기나 파트너나 네. 책임이 있는 거고, 내 사업이니까. 그리고 본인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핑계를 대자면 학교 때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굳이 핑계를 대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서요. 거기에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력 어쩌고 저쩌고. 체력이 돼야 정신력이지 개뿔. 체력이 안 돼. 요즘 많이 느껴. 네. 체력에 그러니까 대해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도 있고, 못 일어나니까 루즈해지잖아요. 루즈해지니까 거기다 이제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야.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내 사업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고, 아메이의 특성상 내가 먼저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라는 위치는 되게 웃긴 위치예요. 내가 먼저 실행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알아요. 내가 아무리 겉에서 하는 척을 해도요, 그 사람은 알아요. 느껴. 아, 제가 하는 척만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요, 그 사람은 느껴요. 제가 아는 척을 하는구나.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평생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을 두고 내 수입원을 늘려갈 것이고, 내 생계란 말이야. 그런데 나의 소비자들이, 나의 파트너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뺀질거리고 있으면 소비자들 안다니까? 내가 모르는 아는 척을 소비자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따를까요? 나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사업은 그냥 망가지는 거야.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모든 미팅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미팅은 내가 참석한다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시간 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미팅 같은 경우 거의 30분 전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미팅에 저 1시간 반 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1시간 반 전부터 리허설 다 해주고, 체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크해주고.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헤맬 수 있어요. 다들 나 같진 않잖아. 진행자의 입장과 참여자의 입장은 완전 달라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그냥 참여자로 있을 거냐는 거죠. 참여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방관자, 구경꾼일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죠. 내 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내가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아메이가 만약에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러면 아무나 못하죠. 아메이가 만약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나 못해요. 아메이도 돈이 투자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 문 걸어야겠어. 문을 안 거는 거야? 돈이 투자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무슨 투자가 있죠? 계속 얘기한 대로 책도 봐야 되지, 움직여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그리고 내가 안 써본 제품 써봐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자잖아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제품을 산대. 근데 당장 결제를 안 해. 그러면은 내가 먼저 결제해가지고 갖다가 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거야. 그것도 다 투자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투자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시겠지만 가게 하나 하는 것도 엄청난 투자인데, 근데 왜 아메이가 루즈해질까예요. 왜 뒤로 밀릴까? 제가 옛날에 했던 소리가 있어요. 옛날에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 대가리는 삶아 먹으라고 있는 대가리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소 대가리가 아니라고, 금붕어 대가리가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제 성격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는지 알아요? 벼랑 끝에 안 서 있어서 그래.
자기 뒤에 벼랑 끝이라는 거를 인지를 안 해. 인정을 안 해.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벼랑 끝으로 밀 필요도 있어요. 나를 스스로. 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벼랑 끝에 밀어버리잖아. 거기서 살아야지 독수리인 거잖아요. 떨어지면요, 죽은 독수리인 거고. 죽은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지. 그냥 고기지. 내 뒤에 벼랑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나를 벼랑 끝에 몰아봐요 한번. 그게 뭘까요? 벼랑 끝으로 본다는 게. 예전에 모 다이아몬드가 그분이 지금 이제 저 전북 쪽에 계시거든요. 키가 땅땅해요. 가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울 쪽 안 움직여서 못 보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사장 반가워 뭐 저기 오래됐어요. 그분은 안 지가. 전북 쪽에서 굉장한 유지예요.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원래는 연구원이었고 무기공학자였어요. 연구원이었고 이제 사업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시골에 가가지고 땅 빌려서 농사 지으면서 그러면서 아메이한 사람이야. 트랙터 빌려가지고 심다가 사업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논밭에 세워놓고 가서 일하고 그리고 밤에 와서 불 켜고 또 못 심고. 생계랑 아메이가 아직 생계가 아닌 거예요. 수입이 부족하니까. 그걸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농약 중독을 3번인가 4번 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유지가 돼 있어요. 어떻게 유지되어 있는지 알아요? 수입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쓰고 싶잖아요. 그럼 무슨 짓을 하냐면요, 다이아몬드 연말 보너스를 받기 전에 미리 땅을 계약을 해놔. 땅을 계약을 해놓고요, 잔금 치르는 날짜를 다이아몬드 보너스 날짜에 맞춰버려요. 무조건 해야 되겠네. 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 유지돼 있어요. 자기를 바람 끝에 딱 몰아놔야 돼요. 카드값 쓸 때는 좋잖아요. 쓰고 나면 카드를 갚아야 될 때쯤 되면 막 똥줄 타지 않아요? 불안하지. 불안하죠. 그리고 카드 금액 나오는 거 보면 나는 쓴 거 없는 거 같잖아. 근데 카드 그 금액은 나오잖아요. 몇백 나오지. 네, 싹 점검해봤어요? 맞잖아. 며칠 전에도 거기가 어디야? 트레이더스 갔는데 20몇만 원을 긁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산 건 고기밖에 없는 것 같아. 고기 그거 5kg짜리 그거 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20몇만 원이지? 하고 있어요. 순간. 근데 카트에 찍는 거 띡띡띡이 거짓말 하진 않잖아. 연어에 뭐에 하니까는 당연히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쓰고 있는 게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나도 모르게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커트라인을 안 두고 있는 거지. 커트라인 안 두고 있으니까 핸드폰 보고 멍 하고 있다가 1시간, TV 보고 멍 하고 있다 2시간, 하늘 보고 멍 때리고 있다 3시간, 이렇게 가버리면 하루가 후딱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 한 명 만나기로 하면은요, 그날 하루가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가요. 커트라인을 딱 정해야 돼요. 돈도 커트라인 정해야 되고 시간도 커트라인도 정해야 되고. 아까 500만 원 정도 나갈 계획을 했다, 나갈 각오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10개월 무이자? 무이자 10개월 안 될 것 같아. 저기 그 뭐 이자 내고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대출도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대출이잖아. 카드 할부이잖아. 제가 카드 건모가 없는 시절이 길었잖아요. 그 시절에 이 사람이 자기 카드를 나한테 줬잖아요. 저 카드 할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난 써야 된단 말이야. 쓸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할부를 하나도 안 끊었어요. 왜 안 끊었냐면 내 카드 아닌 것도 있지만 어차피 나한테 현금 나갈 거였어. 전부 다 카드 하나도 안 끊었어요. 그러니까 줄 게 쌓이죠. 심할 때는 거의 1000만 원까지 쌓여져 있어요. 이 200만 원 끊으면 200 주고 300만 원 끊으면은 300 주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카드 결제 날짜에 그날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하고 이 사람의 신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 똥줄 다 탔을 거 안 탔을 거예요. 그러고선 했기 때문에 거의 전투적으로 했던 거예요. 저는. 내가 내 스스로를 커트라인에 딱 집어넣어 버린 거죠. 카드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안 쓰는 게 좋긴 해. 커트라인 측면에서. 근데 썼을 때 혜택도 있죠.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 혜택. 그러면은 포인트 혜택 받으면서 커트라인 해가면서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10개월 무이자하고 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요, 무조건 전부 다 할부야. 무조건 할부. 한 번에 나가잖아 그래요. 한 번에 나가서 다 할부 할 거면 쓰지를 말아야지. 무조건 전부 다 할부를 한다고. 할부 해놓으면 아시잖아요. 나는 안 쓰고 있는데 돈을 계속 나가는 거.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커트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고, 가령 안녕하세요. 가령 이제 제가 자꾸 왜 그 제 꿈을 얘기하잖아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제 댓글에다가 그때도 옆집이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그때도 옆집이라는 게 거기 옆집인지 여기 옆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비용 문제를 다 계산해놔야 돼. 얼마가 들어갈지.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땅을 사서 어떻게 하고 한다고 했더니, 땅을 사는 비용 계산이 안 서잖아. 그쪽 땅값을 모르니까. 집 짓는 비용은 대충 계산이 서더라고요. 제가 땅을 어떤 식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몰라. 저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땅 살 돈이 있냐? 아니야. 지금도 계속 보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제 감각을 다시 깨워놓는 거하고 땅 보는 감각을. 저 원래 땅 쪽에 투자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고 있어야지 그걸 갖고 싶어져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으면 안 갖고 싶어져요. 네가 피하잖아요. 지금 어려워.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땅을 사니? 라고 하면 죽어도 못 사요. 평생이 가도 내 땅을 하나도 없게 돼요. 근데 지금부터 그걸 보고 있어야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길이 보일 때 내가 행동할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봐요. 지금도 보면서 심지어는요, 어떠한 형태로 지어야 되는지까지 다 봐요. 그건 2차 문제잖아. 그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계속.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져 버리는 게 있다고요? 치워버리죠. 그게 없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목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길 보고 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 돌멩이가 있는 게 보이냐고요. 이게 안 보이니까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잖아. 그죠? 안 보이니까. 근데 목표가 없이 움직이다가 부딪히니까 넘어지는 거지. 목표 있어봐요. 부딪혀 넘어져도 그냥 가잖아요. 아픈 건 모르지. 네. 그러니까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목적이 있어야 누굴 만나냐 그래요. 목적 없이 누군가를 왜 만나? 아니 평소에 젊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만난 거잖아. 관심도 목적 아니에요? 평소에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를 잡아들일 계획이 있는 거잖아. 목적이 있네. 술 친구래. 술을 처먹을 목적이 있었네. 다 목적이 있이 만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만나는 게 어딨냐고요. 근데 그걸 숨겨. 합리화를 해.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주인공은 나라고요. 저를 시킬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서현숙이라고 그래요. 저를 시킬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이게 사람이, 저도 청개구리 기질이 강해서
저한테 뭐를 해라 라고 닥달을 하잖아요. 전 안 해요. 닥달하면 안 해요. 그냥 쉽게, 제가 남편분이었잖아요. 아마 대판 싸웠을걸요. 아,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죽어다녀요. 근데 그게 청개구리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갑자기 누군가 하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라고 안 해요. 저한테 하라고 안 하고요, 내가 할 수 있게 내 눈앞에만 놔요 그냥. 그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끝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핸드폰을 막 하고 있어, 막 뭐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 알았어. 그러고서는 핸드폰 해놓고 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이거 해야 돼, 하라고, 핸드폰 한 이따 하고 하라고. 난 지금 중요한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제 앞에 걸적거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만 그럴 것 같냐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필요한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만 얘기하면 돼요. 이유만. 가령 이거 프로모션도 그래요. 제가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한 명한테 보냈겠냐고요.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보낸 건 너 사라는 거잖아. 너는 뭐 사라고만 그러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정보를 주는 거지 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딱 정보만 줘요. 거기에 내가 말할 때라든가 내 표현에 사람 말이 1도 없어요. 느끼실 거예요 아마. 1도 없어요. 근데 필요한 사람은 산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사라 그랬으면요, 나랑 계속 연락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의견에 대해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는 이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학원에서 만약에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 하셨으니까 학원에 온 애들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야 돼. 대학교 가려면 선생님 말 들어야 돼. 선생님 말 들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욱박질러도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 떠나면은요. 그쵸? 그렇게 된 이유가 걔들은 목적이 선생님한테 배우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은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욱박지르면은요, 다 떠나는 거죠. 부부도 헤어지면 남이잖아. 맞죠? 헤어지면 남이죠. 저 삶하고 나하고 지금 아웅다웅 하고 있고 뭐하고 해도 같이 있으면 부부고 헤어지면 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같이 있는 게 나한테 이득일 거냐, 헤어지는 게 나한테 이득일 거냐예요. 어느 순간에 기분 나쁠 때는요, 헤어지는 게 이득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하겠죠.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하지만 헤어져가지고 이득인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같이 있는 게 훨씬 이득이야. 같이 있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헤어진 쪽으로 계속 근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헤어져. 너랑 나랑 거다 헤어진다. 이런 말을 계속 입 밖에 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거야. 강제 주입. 그러면 헤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강제 주입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싫어하지. 애기도 싫어해요. 2살짜리도 자기 의견이 강하, 아니, 한 돌짜리도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더구만. 그죠? 사주는 애들인데. 네. 제가 이 얘기 하는 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집중할 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커피 한 잔 하자. 저는 안 돼요. 물고기에서 더 먹을 거라고 김현수사님하고. 안 돼. 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